엑기스만 네. 나가서. 원래 지금 저희가 오늘 다들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이렇게 몰입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적이 벌써 한 30년만 아닐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에요. 대학 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대학 때도 하루에 한두 개 수업 듣고 막 공강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시간을 안 채울 수는 없고 성실하게 공부는 하면서 의미 있고 그리고 압축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하던 이야기에 뒤에 조금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동영상 소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동영상 파일들이 많은데 그 동영상 많은 거를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것도 되게 사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내 스토리텔링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다가 쓰셔도 돼요. 네. 괜찮을 거예요. 일단 그 얘기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아까 요 얘기까지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복한 삶은 이 세 가지 차원이 하나만 추구해도 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어우러졌을 때 가장 이렇게 행복한 삶이 대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의미, 몰입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액티비티를 쭉 해보셨지만 아이들이 이런 행복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의미도 있고 즐겁고 일주일 동안 1시간인데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게 보통 아이들 반응이에요. 저희가 행복 수업을 2012년도부터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 행복 수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과서, 교재도 만들고 선생님들 연수도 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생님들 학교에 참관 수업을 모니터링을 전국 각지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천 왕중학교 우리 조남미 선생님 계실 때 왕중학교에도 갔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수업이 이제 끝났어요. 1시간. 그러면 저희가 애들이 막 시끌벅적 수업을 했는데 제일 안 재밌어 했을 것 같은 아이들을 얘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요. 저희가 랜덤 찍고 1시간 동안 수업을 빼요. 그리고 나서 상담실 같은 데 가서 1시간 동안 저희가 한 대여섯 명 연구원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막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 재미없는 거 없니? 뭘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무덤덤했던 아이조차도 아니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이 시간 때문에 학교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에서 저희가 되게 깜짝 놀랐고 그냥 어디를 가도 제주도를 가도 강원도 횡성을 가도 애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 수업이 행복 수업이었다 이런 그래서 되게 뿌듯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OECD 지표 중에 이게 여기 보면 소셜 커넥션에서 이 소셜 서포트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점수가 이렇게 짧아요. OECD에서 꼴찌입니다. 여기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이것도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36등, 상당히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물질 중심의 의미 과잉 추구 사회였다. 이제는 의미하기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혹시 의미하기 액티비티를 내일 할 거죠? 네. 내일 할 때 연습을 하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짧게 그 이효리 씨, 요즘에 이효리 씨가 갑자기 활동을 또 열심히 하잖아요. 이효리의 민박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효리 씨가 음미하기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어디냐 이효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음미하기.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이효리 씨. 그녀가 행복한 이유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선 최고의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완전 내팽개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보이는 눈만 의식하면서 인기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내 자신한테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화려했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시간. 그녀가 행복을 찾은 곳은 바로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일단 차를 팔아버렸어요. 집도 되게 의리의리한 빌라에서 살았는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 집도 좀 꾸미고 제가 자는 방도 좀 꾸미고 자기한테 선물을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옷, 명품 가방 이런 거는 일절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차 타고 쌩쌩 지나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판 깔고 나물 파는 할머니도 보이고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꽃봉오리도 보이고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일상성을 회복해 나간 것 같아요. 나한테 부족했던 일상들. 그런 일상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결핍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종이 자르는 소리부터 창가에 핀 꽃, 바짝 마른 기분 좋은 말레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일상의 행복이 가득 담아있는 책 행복 한 스푼. 이 책으로 닐 파스리차는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됩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행복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블로그에 일상의 행복들을 하나씩 올려나갔던 것뿐인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작은 행복들을 그의 블로그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 껌을 씹었을 때의 느낌, 깨끗한 이불의 행복감, 심지어 볼펜의 똑딱거림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Smell bakery air, walk around with rain hair, hot bubble wrappers. We've got fashion magazines, house party scenes. You can watch a horror movie with monsters. You can go to a concert, hear guitars jamming. We've got books, buffets, and radio waves, wedding brides, and roller coaster rides. You can sleep in clean sheets and smell bakery air, walk around with rain hair, pop bubble wrap, or take an illegal nap. Life is so great that we only get such a short time to experience and enjoy all those tiny little moments that make it so sweet. And that moment is right now, and those moments are counting down, and those moments are always, always, always fleeting. 여러분에게도 수천, 수만 가지 행복한 일상들이 펼쳐져 있지 않은가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통해 얼마나 많은 행복을 의미하고 있나요?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한 교수님의 특별한 숙제를 소개합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응?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사진으로 담아보면 얼마나 멋진 것들이 많은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우리 행복교과서가 총 10개 챕터인데 그 중에 음미하기 챕터에 오리엔테이션용 동영상을 만든 거고요. 이런 영상이 10개가 있는데 챕터가 10개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SBS에서 만든 거고 저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꽤 있어요. 나중에 행복 수업을 하시게 되면 활용하실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효리 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미하기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늘을 살라는 말을 제가 아침부터 계속 이제 하기도 했었고 여기 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 악동뮤지션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행복하다고. 이 얘기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동뮤지션의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과도한 이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도한 부담감이 사실은 부모의 스트레스인데 그것을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오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어떤 가정의 그냥 주관적인 경험으로 치부할 이야기가 아닌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대학교 가려면 왜 상위 몇 퍼센트? 0.1%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학사 경고 받는 아이들이 1년에 200명. 엄청 많죠. 성적 비관 자살한 아이들이 많을 때는 5명씩 자살해요. 매년. 그 서울대학교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다 머리가 다 좋아서 서울대 들어왔는데 어째서 다시 성적이 이렇게 나뉘어지나 그래가지고 꾸준히 4.0을 넘는 학생들을 45명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서 연구를 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존의 교육학 이론을 뒤집는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인터뷰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소리 엄마한테 얼마나 들었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나는 공부하는 소리 들은 적 없다. 혹시 어렸을 때? 선생님도? 꽤 계시네요. 근데 얘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45명은 꾸준히 서울대학교에서도 완전 최고 탑 오브 더 탑. 완전 베스트를 넘어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120가지를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서울대생들이 다 그런 건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특별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교생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120개 설문지를 다 돌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제가 오늘 요 얘기만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면 좀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엄마는 학원 선정이나 학교 스케줄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학점을 최근에 1년 동안 학점을 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5점 만점 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고등학교 때 부모의 간섭을 받으면서 공부한 아이들은 서울대 들어와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 미만이면 학사 경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간섭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냐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그거에 비례해서 성적이 내려갈수록 부담스러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죠. 가장 간섭을 받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담을 덜 느낀다는 게 아까 전에 그 자율감과 업무 그 통계처럼 이렇게 예외적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잘해야 될까라는 이 관심과 부담감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마음을 내려놓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사례가 악동 뮤지션이지만 서울대 학생들도 공부하는 소리 안 했을 때 서울대 입학도 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라고 하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극단적으로는 근데 그게 왜 말이 되는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진화심리학자 최지천 교수님 아세요?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시고 통섭학자이고 그 세계 최고의 개미, 침팬지 이런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요. 자, 진화. 그냥 현재 살고 있는 환경에 적합하게 맞춰가는 것이 진화다. 진화라는 거는 진화. 이 두 글자는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있냐면 멸종되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 멸종되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인류가 멸종되지 않은 것은 진화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성공한 인류들은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맞춰서 산 거죠.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진화는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생물체만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의 원리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화에 거스르는 그런 생활 패턴이 됩니다. 기성세대 역할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는 부모들의 자식들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오히려 친구 오래 못 사귀어서 그게 어렸을 때 추억이 없고 그래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세상에 이 생존력이 뛰어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이고 의미뿐만 아니라 재미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 시대적인 트렌드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행복교과서에 뭐 이렇게 쭉 담겨 있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아직 행복교과서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뒤에 가져왔으니까 오늘 가서 읽어보시고 내일 갖고 오셔도 돼요. 네. 저희가 또 다른 데를 내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서 드리지는 못하고.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이 중에 뭐 하셨어요? 비교하지 않기, 행복의 최대적인 남과 비교하기다. 이런 활동 아이들과 했고 또 뭐 하셨어요? 관점 바꾸기. 음미하기는 이제 내일 또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스터 고르기 실험인데 1, 2, 3, 4, 5, 5가지 포스터인데 어떤 것도 다 값어치가 남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소장값. 가지고 있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5장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골라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 집단에게는 당신이 이것을 고른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왜 그걸 골랐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두 집단을 나눴어요. 한 집단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서 2주일 후에 자기가 고른 것에 대해서 누가 더 만족감이 높았을까 예상이 되세요. 다시 한번 한 집단은 내가 이걸 왜 골라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설명하게 요청을 했고요. 한 집단은 그냥 필 받는 거 가져가세요 했습니다. 누가 더 만족감이 높았을까요? 어떤 거? 설명 요구한 집단이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느낌대로 가져가는 집단이 훨씬 더 만족한 거예요. 별다른 고민 없이 포스터를 고른 그 집단이 만족감이 높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심사숙고했던 이 집단들은 만족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내가 혹시 잘못 고른 거 아닌가? 끊임없이 이 생각이 우리 아까 음미하기 그 자가 진단할 때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행동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 계속 고민하고 다시 재점검하고 돌이켜 생각해보게 하고 이런 것들은 만족감을 낮추는 것이 이런 실험으로도 검증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2가지 초콜릿이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먹는 크고 양이 많은 초콜릿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되게 비싼 초콜릿, 근데 작아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맛있을까요? B? 한번 손 들어볼까요? A가 더 맛있다? B가 더 맛있다? 정답은? 둘 다 맛있다? 어쨌든 하나만 고르라고 했다면 내가 고른 게 맛있다. 내가 고른 게 맛있다. 우리 정답은. 이걸 알려주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보고도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공부 따로, 현실 따로 이게 아직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이 그냥 끌렸던 선택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 소스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었고요. 제가 이제 요 키워드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영상 큐레이션을 할게요. 욜로 좀 들어봤다. 욜로. 많이 들어보셨네요. 요즘에 방송사에서 많이 하니까 욜로가 뭐냐면 YOLO You only live once. 야, 인생을 한 번 사는 거야. 그냥 즐겨.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욜로 라이프라는 게 요즘에 한 달쯤 전이었을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그 유재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인카드를 무한도전 법인카드 나눠주고 나서 마음대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얼마를 넘기는 사람이 모든 돈을 다 물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게임을 했는데 보니까 박명수가 이제 지르더라고요. 막 호텔 가가지고 막 셰프한테 막 스테이크 구워 먹고 막 오토바이 사고. 근데 유재석은 돈을 못 쓰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의 이 심성이 욜로 라이프도 아무나 못하는구나. 이것도 해보는 사람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현재를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돈을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스몰 럭셔리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막 쓸 수는 없고 나는 자동차 하나는 삐까번쩍한 거 하나 할까 대신 다른 걸 아낄 거야. 이런 거. 나는 가방 하나 아니면 나는 펜. 선생님은 뭐 혹시 특별히 이거는 내가 돈 아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이런 화장품. 그래 맞아. 여성분들은 화장품 같은 거
아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면 그 뭐지? 설화수. 아 맞아. 되게 막 끈적끈적거리던데. 그래서 욜로 쪽에 한입 해보면 좋겠죠. 인터넷에 욜로 쪽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진들이 떠요. 당장 오늘이라도 떠나고 싶어야 되는 뭐 이런 사진. 욜로 쪽 검색하면 쫙 뜹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꽃보다 청춘 때문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 친구 누구예요? 류준열이죠. 박보검이랑 그 우리 꼭 저기 뭐죠? 응답하라 1988 여기 나왔던 친구인데 여기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 1분짜리 영상인데 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이걸로. Are you traveling alone? Yes, I'm traveling alone. 류준열이 혼자서 여행을 하는 여자 아프리카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따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내줘요. 그랬더니 이 여대생이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Really? Yes, Alone? yes. Yes, I'm traveling alone. 아, 멋있다. 또 하나 배웠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한 분 여자 한 분은 일행도 아니었잖아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뭐 여자분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되게 멋있다, 감동을 받았다 했더니 욜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받아 적었거든요 제가. 한 번 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그 친구한테 이거 얻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여행할 때 젊은이들은 인사가요 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만날 때도 욜로, 헤어질 때도 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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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끝낼 때가 정말 어쨌든 결론은 바람맞았다. 며칠 후에 박보검이랑 그 일행들이 그 여대생을 어떤 해변가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며칠 전에 우리 류준열 기억나냐 했더니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자 즐기는 요즘 시대다. 욜로죠. 이 스펠링을 세 번째 L자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그럼 뭘까요? You only live once, you only die once. 그러면 의미가 느낌이 확 달라지죠.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뭔가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소중한 삶을.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요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나이 드신 그 중년 노부부 손잡고 그런 행복한 모습들이 사진이 막 뜹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해요? 다. 아니 다 중요하죠. 근데 아까 배웠잖아요. 의미와 즐거움은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혹은 엄마로 산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아빠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큐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큐레이션이라는 게 제가 13쪽인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13쪽. 네. 큐레이션. 그 슬라브의 지적. 저희가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랑 같이 막 이런 학자들을 막 초청해서 우리 막 서울에서 막 강연도 하고 막 했는데요. 이 슬라브의 지적이 정말로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상당히 선구자적인 그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는 죽은 동물까지도 전시하는 시대다. 근데 그게 왜 전시가 가능하냐? 우리는 그 전시가 그냥 전시가 아니라 우리 가서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5.18 교육관의 사진들을 어떤 순서로 전시하냐에 따라 스토리텔링이 메시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결국은 누가 큐레이터냐? 내 삶을 누가 큐레이션 할 거냐? 내 삶은 내가 큐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삶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찾는다. 이랬을 때 나는 내 삶의 방법을 찾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큐레이터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럼 나는 내 삶의 주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거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영상을 이제 몇 편을 보실 건데요. 이설아 양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인천에 살고 있는 20살 이설아 양이 K-pop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요. 자, 다음 참가자 보실까요? 스스로 작사 작곡한 노래이고요. 제목이 엄마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감상하고 올게요. 유지야 음악 경연에 대해서 긍정성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이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시즌3 때 만난 적이 있는 분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재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셔서 금상을 수상하셨네요. 네. 잘하셨다. 일단 박수 한번 줘야죠, 우리. 시즌3 때 그때 잘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중간 점검도 했었어요. 그래서 안테나 뮤직으로 들어갔는데 하루를 주셨고 저는 저희 쪽으로 전원 탈락했어요. ton편집까지 했었습니다. 진짜 그런 흑역사가 있었구나. 통편집. 네, 통편. 전원 탈락돼서. 네, 저희 조가 통으로. 하조가. 네. 제 책임이 크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나오신 거예요. 네. 어떤 각오로?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 음악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우리나라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입지가 아직 탄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럼 자작곡이신 거죠? 네, 자작곡입니다.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엄마에 관한 곡을 한번 써봤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엄마가 되는 나이가 올 거고 저희 엄마가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이기를 포기한 엄마를 보면서 썼던 곡이에요. 엄마가 제 자작곡을 들어본 적이 몇 번 없으세요. 근데 이 곡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으신데 만약에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늦은 밤 설잠에서 깨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뭐 이 곡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네, 가사가 이 어머니란 말 한마디 생애자로만도 그냥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런 멜로디 이런 가사를 불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JYP 개원 심사위원분들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 근데 정말 이거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와 이거는 진짜 아니 이런 곡으로 여기 나오면 어떻게 반칙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이 방송이 많이 나간다면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들은 눈물 많이 흘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아버지 얘기할 때보다 어머니 얘기할 때 더 슬프죠? 자, 이게 우리가 엄마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슬프잖아요. 왜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슬플까를 제가 황수관 박사님이 왜 생전에 강의했던 영상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던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그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희선,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의 말이 너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쳐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 저는 1945년 해방전입니다. 우리 누나들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어요.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걸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쳐 아버님이 튀어달라고 혼자 튀다가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던셜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로탄이 나가서 꽉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놓으셨어요. 탁 처박혀서 탁 보니 처서식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타버렸고 우리 자식이 새끼 세 품에 있고 이쪽에 썩어지는 거야.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될 준비에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떠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뚫고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릇 다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내 아들을 살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이 참 하더라고요.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 우리 얼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떨어뜨려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지긴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수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셔서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떠나시다.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방금 말에 여러분 이별을 가장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씨가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아까 사랑에 대한 이별 얘기도 했지만 아직 저는 큰 이별을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한 번씩 숨이 탁 막힐 때가 만약에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종교도 바꾸신 분이거든요. 제가 혼자 울고 상주를 할까봐.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네. 엄마의 눈물을 본 적 없지. 미안해 고마워요 그 우리 이렇게 화면 이렇게 지나간 영상 속에 보면 배우 이광기 씨 얼굴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광기 씨도 사연이 있죠. 2009년도에 우리나라 신종플루가 처음 유행할 때 7살 그때 아들이, 둘째 아들이 7살이었는데 먼저 세상을 뜬 거예요. 병원에 진단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픔을 잘 이겨내서 이렇게 늘 밝은 얼굴을 우리한테 이렇게 늘 텔레비전에서 브라운관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걸 보면 정말 사연 없는 집안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해서 살아가느냐. 근데 보면 이광기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정말 그게 너무 와닿아. 그게 되게 위로가 됐는데 한 가족 안에서 슬픔을 이겨내는 속도가 다 다르다. 그 누구나 다 속도가 다르니까 그걸 충분히 품어주고 풀어내는 동안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게 와닿습니다. 이겨내라라고 막 긍정 강요하는 거는 폭력이다. 저희 행복심리학 수업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어머니 이야기만 하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어머니만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그리움 속에서 이제 쭉 살게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영상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SNS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상 중에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5억과 꿈을 이루는 것, 꿈이냐 5억이냐
이걸 가지고 질문한다면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 날 1년밖에 안 남았어.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을 끝마친 고3 교실이고요. 가서 아이들에게 그거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리스트 무슨 뭐라고 해요? 버킷리스트를 쭉 써보라고 한 다음에 야, 두 번째로 또 질문할게. 너희들이 살 날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꿈을 이루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5억을 받는 걸 선택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굳이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도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지요.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을 내려가서 그리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여기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라.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으신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이 영상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막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이제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아버지, 아까 어머니 노래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노래가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알았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오늘 처음 제가 연습할 때 쓰게 되는데, 인순이, 가수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인데, 그런데 이 노래를 판타스틱 듀오에서 우리 옛날 핑크 멤버였던 바다, 요즘 뮤지컬 배우 하잖아요. 바다가 이 노래를 불러요.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네. 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좀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애기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씌워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재밌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자식으로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잘하네. 나는 사연을 상담해줄 김영희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 돼.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이빠야. 있음? 있나 본데? 우리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음기 지르고 벌 지르고 맨날 화내고 얘도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그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해야 자전거 타는 게.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아요.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 엄마가 왜 울었어?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나이가 들어서 엄마를 돌이켜보고 아버지를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하는 행복이고요. 그 연민의 감정이 움직이면서 삶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마지막에 아이들이 보여준 사랑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면 그 순간순간 느끼는, 그쵸? 느끼는 사랑이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그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랑을 배우고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왜 엄마 하는 소리는 잔소리가 되고 아버지가 막 뽀빨려고 막 이렇게 도망가게 되잖아요. 아마 분명히 바다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멀어져 가고 낮아지는 빈덕이 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 건데, 그런 거죠. 이게 진화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한 10대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서 본인이 성장하고 진화해야 되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계속 품에 안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사춘기 갈등으로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마음에서 내려놓고 놓아주면 그제서 자식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 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 행복에 있어서 느낌과 생각의 행복이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오늘은, 이번 주는 어머니, 다음 주는 아버지,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 이렇게 풀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의미와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더운 여름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강의까지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이제 그 영양 보충을 해야 되니까 청수 민물장어 귀한 장어거든요. 가서 원고신 하세요. 장어, 네. 청수 민물장어 하니까 나오네. 이렇게 모둠모둠해서 다시 돌아오실 분들은 같이 차를 타도 되겠습니다. 네, 제 차를 타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영생, 네, 저 차, 저거 한 잔데. 아, 감사합니다. 청수 민물장어 차로 가실 거예요? 주차하기 좋다고. 청수 민물장어니까 나가면 700m. 청수 민물장어 찍으세요. 이거 짐은 그대로 놔둬도 청소하시는 분한테 치우지 말라. 네,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된대요. 네. 여기 쓰니까 것 같아. 거기다 놔두는 거 있다가 어차피 우리 다른 데 가면 12시야. 맞아. 어차피 기차역에서 비행을 앉은 자리는 그대로 내일 오셔서 앉아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가서 다 가면 안 돼요. 나 저기 따라가야 돼. 같이 몇 분이나 가시나요? 네? 몇 분이나 가셔? 한 10에서 5 그렇게 예약했어요. 지금 늦게 오는 그 비결이 있어. 나는 아직 5시에 일어나고 갔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일 그대로 올 거니까. 누구랑 그 우리가 왔지? 네, 같이 가자고. 가요. 집에? 왜? 그래, 우리 그럼 다음에 만나서 오늘 점검
장어 부위를 먹어야 힘이 나. 그거 괜찮지? 장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룽지나 뭐 이런 거 있어? 네, 그거 먹게요. 그 후식용으로 탕은 먹죠? 아니, 그냥 누룽지. 네, 누룽지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거 뭐야? 따라가야 되나? 네? 잘 먹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갖고 가야 될 것 같지? 노트북에는 놔둬도 되나? 잠글까? 키 있으세요? 여기는 없는데 다시 설치하자니 또 복잡하잖아. 밑에 가서 물어보고 잠궈도 그냥 잠글까? 물어보고 거기는 앞에 잠갔어요? 네. 네. 유튜브를 빼도 볼래? 에어컨 꺼진 거 맞아요, 여기? 에어컨 꺼진 거 맞아요? 에어컨 거기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세팅하기가 어려워요. 핸드폰을 두고 갈 뻔했네.